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저열량 식이, 저칼로리 식이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다. 항암 식단의 전략으로 가져갈 만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그러면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 저열량 식이, 저칼로리 식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대체 몇 킬로칼로리가 저칼로리인지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최대한 오늘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열량 식이, 저칼로리 식이,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암 환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 전반적인 칼로리는 낮지만 세포의 영양분이 되는 영양소는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암 환자들이 해야 되는 저열량 식이의 원리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소는 풍부, 그리고 기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칼로리 계산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칼로리 식이, 저열량 식이를 알려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권장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보통 체형의 여성, 예를 들어서 160cm에 60kg 정도이다. 그러면 그냥 보통 체격의 보통 활동을 하는 여성이 하루에 권장량이 얼마냐면 칼로리가요, 2000kcal 정도입니다. 2000kcal. 그럼 남성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겠죠. 근육량도 더 많고 움직임도 더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남성분들은 2300 내지는 2500kcal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체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하기 조금 편하기 위해서 2000kcal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열량식이라고 함은, 자, 항암 효과가 있는 그 저열량식이는 권장량의 60에서 70%의 칼로리를 말합니다. 자, 2000kcal의 60에서 70%면 얼마죠? 1200kcal. 내지는 이게 좀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70%, 그러면 1400kcal입니다. 그럼 제가 60%인 1200kcal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2000kcal의 권장량인데 저열량 식이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1200kcal 정도를 먹어주는 겁니다. 1200kcal도 충분히 에너지를 내고 기운이 나면서도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려면 영양소, 예를 들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저열량 식이를 가져갈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면 좋으냐면, 이상적인 거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6대 2대 2입니다. 나는 케톤 형성 시기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7대 2대 1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서도 에너지는 좀 충분하고 좋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드시겠다 하는 분들이 가져가면 좋은 비율은 6대 2대 2입니다. 60%대 20%대 20%. 자, 그러면 1200kcal의 60%를 지방으로, 20%를 단백질, 20%를 탄수화물로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60%면은 몇 킬로칼로리예요? 720kcal입니다. 자, 720kcal는 지방으로, 자, 20%인 240kcal는 단백질, 나머지 240kcal는 탄수화물로 먹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통의 비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체격에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 지금 탄수화물이 240kcal라고 했는데, 이 240kcal의 탄수화물은 그러면 대부분 어디서 오는 이 열량이냐면, 채소입니다. 채소. 그러니까 다양하게 영양가가 높은 다양한 채소를 배부르게 먹어서 240kcal, 또는 소량의 과일도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240에서 300kcal를 만들어서 먹는 게 탄수화물인 거고, 채소로. 자, 60%인 720kcal를 지방, 그 다음에 240kcal 정도를 단백질로 먹는 겁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방을 720kcal 정도 먹는다. 그러면 기름의 양으로 따지자면 720kcal는 기름은 1g당 9kcal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720이면 여러분 80g 내지는 80cc의 기름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할 때는 기름만이 아니라 고기에 있는 지방을 통해서도 당연히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기름의 양은 내가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또는 내가 기름을 얼마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고기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720kcal를 나는 다 기름으로 먹겠다라는 분은 80cc에 해당하는 기름을 하루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 80cc 80g, 기본적으로 나는 방탄커피 할 때 뭐 20g 버터를 먹는다. 그럼 20g이 이미 먹고 나머지 60cc는 다른 기름을 먹는 거죠. 그럼 이 60cc에서 제가 에너지원으로 좋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 섭취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항산화 능력과 세포 막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그렇죠.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MCT 오일, 그 다음에 버터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들기름, 뭐 아보카도유 이런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름을 정말 기름을 60cc 먹는 거죠. 버터는 20g 먹고 그러면 총 80g 내지는 80cc의 기름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고기의 양은 훨씬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런 기름으로만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고기의 양을 늘려서 거기에 있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되겠죠. 자, 지방의 양을 720칼로리로 먹는 거다. 근데 이게 왜 지방의 양을 이 정도 드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전체 킬로칼로리를 1200킬로칼로리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열량이에요. 저열량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력이 사실은 떨어져요.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요. 그거는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여러분들이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 같은 열량을 먹어도요. 여러분이 지방으로 720칼로리 이렇게 드시면 이거를 탄수화물로 720kcal 먹는 것보다 지방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열량을 먹어도 지방으로 먹는 게 기운이 훨씬 나요. 그러니까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지방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60% 먹는 것보다 지방을 60% 먹는 게 저열량 시기를 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기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열량인데도 에너지가 넘친 거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바로 지방을 60%를 끌고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단백질을 20% 240kcal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양을 먹으면 되는데 이 단백질의 양은 거기에 포함된 지방에 따라 다르고 돼지고기냐 소고기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돼지고기 삼겹살로 200g 드시면 보통 그게 600kcal 정도 되고 반인 300kcal는 지방이고 300kcal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많이 드시면 전체 기름의 양은 줄일 수 있는 거고 기름의 양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기 먹는 게 싫은 분들은 고기의 양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고기 같은 경우는 100g당 보통 한 200kcal에서 250kcal 되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도 한 반은 지방, 반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얼마를 먹느냐에 따라 전체 기름의 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양을 줄이려면 기본 기름의 양을 늘리면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탄수화물 20% 240kcal 또는 거기서 조금 더해서 300kcal까지 먹는 게 이게 채소, 다양하게 영양가가 정말 높은 채소를 배가 많이 부를 정도로 먹는 게 전략입니다. 이 채소, 그 다음에 소량의 과일.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정말 죽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밥의 칼로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흰 쌀밥 같은 경우 햇반 200g의 반인 100g이
15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0g을 다 150kcal 먹기는 너무 사실은 아깝거든요. 이 탄수화물로 밥을 다 먹기는. 그래서 끼니마다 사실은 한 숟가락 정도만 탄수화물, 이 밥의 맛을 그냥 맛만 볼 정도만 드시라고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밥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랑 과일의 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 과일이나 채소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칼로리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암식단. 자, 저칼로리 시기가 암세포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다음에 수명도 연장시키고 전이의 속도도 늦출 수 있다. 그 저칼로리라는 거는 하루 권장량의 60에서 70%다. 그리고 그 60%를 먹을 때 자, 지방 대 단백질 대 탄수화물의 비율을 6대 2대 2로 가져가면 좋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실생활에 정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먹는 거 한번 적어 보시고 칼로리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그리고 20% 탄수화물이 정말 영양가가 집약적으로 높은 채소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채소를 얼마를 먹으면 영양가가 정말 높은 거고 세포 영양을 올려주는 양이 되고 종류가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채소에 대한 내용,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편도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